밤 8시쯤 한 남자가 문 밖에 나타나 옷걸이에 걸린 물건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건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근 주민이 아니며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물건을 훔칠까 걱정했습니다. 한참을 찾은 후 그는 재빨리 침대 시트와 이불을 꺼내어 옷 속에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계속 주위를 살피며 다른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른 사람의 전기 자전거 위에 서서 손을 뻗어 갑자기 베개 커버를 가져갔습니다. 이는 그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새로운 침대 세트를 한꺼번에 모으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이때 그는 침대 시트, 이불, 베개 커버를 다 갖추었고 이제 수건만 부족했습니다. 그는 오늘 반드시 모든 것을 모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사냥을 마친 후 그는 더럽혀진 전기 자전거를 닦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행동은 사람들을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활함과 타인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여자는 정말로 딸을 잘못 오해했을 것입니다. 원래 남자는 거실에서 딸과 놀고 있었는데 실수로 탁자 위에 해바라기 씨를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아내를 놀라게 했고 남자는 즉시 당황했습니다. 이때 그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소파 위에 던지고 딸을 옆으로 밀어내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고 딸과 바닥에 떨어진 해바라기 씨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여자로 하여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후 남자는 부엌에서 대걸레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방금 청소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예 현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딸이 드리프트를 하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의심했습니다. 딸은 즉시 반박하려 했고 아빠를 빤히 쳐다봤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너가 뭘 저렇게 해놨냐, 뭘 하고 싶은 거냐고 말했습니다. 딸은 화가 나서 말할 기세였고 급히 엄마를 쳐다보며 모녀의 직감으로 엄마가 진실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즉시 내가 정리할게라고 말하며 허리를 굽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딸을 안고 남자에게 수고했어,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마치 이것이 그의 당연한 일이듯이 행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남자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무도 이 상황에서 어떤 허점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집 앞에서 발생한 일로 정말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남자가 문 앞에 오자 주목해보세요. 그는 밭에 심어진 모든 콩을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의 집 땅이 아닙니다. 남자는 그 할아버지가 힘들게 기른 콩을 모두 뽑아냈습니다. 더 나쁜 일은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화가 나서 발로 땅을 밟아댔습니다. 그는 이 땅을 망가뜨려 할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남자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할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자 남자는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불쾌해졌습니다. 이 땅은 그의 땅이며 땅 위에는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지을 수 없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문 앞에 채소를 심었지만 심자마자 이틀 후에 남자의 가족이 또 소란을 피우며 할아버지의 채소를 다시 모두 뽑아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다음날 남자는 튜브형 전구 하나를 땅에 던져 의도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이 전구 안에는 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수은은 독성이 있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은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딸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과는 다 무산되었습니다. 마을위원회도 방법이 없어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땅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갈등을 빚다니 정말 그래선 안 됩니다. 남자의 행동은 이웃 할아버지의 수고를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법치와 도덕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입니다. 이 사건은 마을위원회나 남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가 집을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잘 앉아서 의논하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지 일부러 남의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눈여겨보세요. 눈앞에 이 남자가 뭔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오토바이를 한쪽에 주차하고 멋지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승용차 앞에 와서 아무렇게나 차 문을 당겨봤지만 차가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남자는 차 주인이 아닙니다. 남자는 몇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곧바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좋은 물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트렁크를 시도해봤지만 차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명백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강하게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후면창을 시도했습니다. 분명 남자는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시도 후 또 실패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오토바이 앞에 와서 주변을 긴장한 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방금 대담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 올린 후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주의하지 않을 때를 노려 갑자기 유리창을 세게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남자는 힘이 그렇게 세서 정말로 유리를 부숴버렸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오토바이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자는 신나서 슬리퍼를 흔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후 남자는 다시 팔꿈치로 유리를 부딪혀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부딪혀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며 초조해졌습니다. 팔도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자는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토바이에 앉아 다친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생각이 난 듯 갑자기 앞으로 나가 손으로 유리를 훅 잡아당겼습니다. 남자는 다시 흥분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시 차 앞에 와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발견할까 걱정되어 유리를 발로 차서 다른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여겨보니 성공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남자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는 차 앞에서 계속 흔들리며 무려 2분 동안 흔들리다가 드디어 차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후 남자는 뭔가를 손에 넣은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참으면서 빠르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남자의 잘생긴 얼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료 은팔찌입니다. 한낮에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다니 남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이것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매우 위험한 장면입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남자와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소년이 1층 버튼을 누르자 남자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즉시 열기 버튼을 눌러서 나갑니다. 분명 남자가 잘못된 엘리베이터를 탔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는 소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정말 두렵게 만듭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소년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서 손으로 문틈을 두드리기 시작하지만 문틈이 너무 작아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세를 바꾸고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눌러보지만 문이 너무 미끄러워서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난꾸러기 소년은 다시 문틈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행동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소년은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지 않을수록 더 힘을 줘서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힘을 주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순간 엘리베이터의 비상 반응이 작동해 멈추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모르고 층 버튼을 무작위로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정말로 열렸지만 그 앞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벽에 있는 손잡이를 보고 호기심에 손으로 2번 당겨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힌 후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복구되어 문이 열리자 소년은 즉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두렵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소년의 부모가 잘 교육해서 비극이 일어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건 감시 카메라가 찍은 매우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소년은 놀고 있는 모습이고 옆에 있는 아빠는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년은 즐겁게 놀고 있으며 장난감을 상자에 넣고 있습니다. 그는 상자 안에 숨겨진 위기를 알지 못합니다. 전날 밤에 천둥이 쳐서 한 마리 긴 벌레가 놀라서 주위를 헤매다 집으로 기어 들어왔고 그리고 종이 상자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상자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긴 벌레는 다른 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 새로운 장난감이 있다는 것을. 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빠는 난간에 기대어 다른 각도로 바꾸다가 갑자기 상자 안에 긴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아들은 손을 뻗고 있었고 아빠는 즉시 당황했습니다. 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년은 손을 물렸습니다. 이 긴 벌레의 머리는 삼각형으로 명백히 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상황이 긴급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뱀의 독성이 그리 강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했기에 소년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소년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빠의 빠른 반응 덕분에 아들을 신속하게 안아줄 수 있었고 두 번째 물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소에 아이를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CCTV에 찍힌 매우 화가 나는 장면입니다. 주의 깊게 보세요. 이 흰색 세단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검은색 세단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좁아서 흰색 차는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멈추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조수석에 사람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물건을 찾는 듯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 문을 먼저 닫고 다른 차량이 지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수석의 여성은 매우 이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내려왔지만 다시 돌아서 앉아버렸습니다.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검은색 차의 운전자는 화가 나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비록 여성의 주의를 끌었지만 그녀는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가족도 화가 나서 차 앞에 와서 엔진 덮개를 세게 치며 운전자의 경적 소리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운전자는 매우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성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차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자가 가속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은 1분 이상 지속되었고 운전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다시 경적을 눌렀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듣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차 문을 닫고 떠났고 검은 차의 운전자는 드디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고약한 욕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있으면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잘못인가요?